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 40대, 50대, 은퇴 후의 삶이나 새로운 부업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네, 한쪽에는 다 팔자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써서 토스 쇼핑에 상품 올리는 법을 A부터 Z까지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한쪽에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끝물이야 라고 말하는지, 또 초보 셀러들이 왜 그렇게 쉽게 실패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담긴 강연 원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두 자료를 합쳐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큰 그림이요? 바로 위탁 판매라는 방식인데요. 이 쉽게 말해서 당신은 재고를 단 하나도 직접 사두지 않고 물건을 파는 거죠. 제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업체가 고객에게 알아서 상품을 배송해 주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 위탁 판매, 그중에서도 토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정말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하세요? 이걸 넘어서 이 방법론이 왜 초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문제, 네, 바로 대체 뭘 팔아야 하지? 하는 그 막막함하고 잘못 팔았다가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법적 공포, 이걸 정면으로 해결해 주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접근법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판매자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게 한다는 점이에요. 정체성이요? 네, 좋은 물건을 하나하나 고르는 상점 주인에서 수천 개의 상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자로의 전환. 와, 이 관점의 변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시스템 운용자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온라인 쇼핑몰, 정말 모두가 말하는 레드오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바다에 들어가는 배를 잘못 골랐던 걸까요? 주변에 나 쇼핑몰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운을 떼면 뭐 열의 아홉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구 이제 끝났어. 지금 들어가면 망해.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핵심은 시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 자료에서 지적하는 과거의 방식이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그냥 좋아 보이는 상품 사진을 무작정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올리는 방식. 닥등이라고 하죠. 닭등이요? 닥치고 등록. 닥치고 등록.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상품이나 많이 올리면 그중 하나는 팔리겠지 하던 시대는 끝났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쇼핑 사이트에서 예쁜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이거다 싶어서 그냥 내 스토어에 올리는 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도매체 상품인지 안전성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로 가져다 쓰고 상표권이나 이미지 저작권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올리던 방식 말이죠. 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재고 관리, 즉 팔던 물건이 품절되거나 단종됐는지 확인조차 안 하는 운영 방식. 이걸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해도 자료에서는 초보자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딱 막히는 구체적인 장벽 3가지를 짚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선택장애예요. 선택장애? 팔 수 있는 상품이 수십만 개에 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뭘 팔아야 할지를 몰라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좋은 상품을 고르는 선구안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짓눌리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장벽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 바로 법적 위험에 대한 공포. 그렇죠. 저도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잘못된 이미지 한 장 썼다가 뭐 수백만 원짜리 내용 증명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어떤 상품의 어떤 문구가 위험한지 판단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 막연한 두려움이 행동을 마비시키는 두 번째 장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기적적으로 첫 주문을 받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럴 때요. 주문 들어오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막상 주문 확인 메일을 보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고객 정보를 확인해서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고 배송이 시작되면 송장 번호를 다시 내 쇼핑몰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된다? 네, 에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능이나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명확한 구조와 시스템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거대한 장벽, 즉 선택장애, 법적 공포, 복잡한 주문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자료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4단계 해법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단계가 의외였어요. 바로 플랫폼 선택인데 왜 하필 토스죠? 저는 그냥 송금할 때나 쓰는 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토스 쇼핑이 초보 판매자에게 몇 가지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 우선 UI,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사용자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정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계정 리스크요? 그게 뭔가요? 다른 거대 플랫폼들은 판매자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초보자가 실수로 규정을 몇 번 어기면 판매자 계정 자체가 아, 정지될 수 있다. 정지되거나 아예 폐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토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수수료는 약 8, 9%대로 합리적이고 정산 주기가 빨라서 자금 흐름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말씀하신 장점들은 알겠는데 솔직히 주변에 토스로 쇼핑한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네, 그게 사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곳에 비해 트래픽 자체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이걸로 정말 팔리긴 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예요. 네. 자료의 관점은 트래픽이 적다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장점이다.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셀러가 네이버나 쿠팡의 수십만 판매자와 경쟁해서 상위에 노출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경쟁이 덜 치열한 곳에서 판매 경험을 쌓고 시스템을 익히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 전략의 목표는 처음부터 월 수천만 원을 버는 대박이 아니라 리스크 없이 월 100만 원 정도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니까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전쟁터 한복판에 뛰어드는 대신 안전은 훈련소에서 시작하라는 의미로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자, 플랫폼을 정했다면 이제 가장 큰 산, 상품을 정해야겠죠. 여기서 오너클랜이라는 도매 사이트와 다팔자라는 자동화 프로그램, 이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아무 상품이나 많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검증된 안전한 상품만 올린다는 겁니다. 안전한 상품만? 여기서 앞서 말한 선택장애와 법적 공포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수많은 도매 사이트 중에서도 오너클랜이라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고 검증된 상위 10개 공급사의 상품만 취급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잠깐만요. 상위 10개 공급사요? 그럼 다른 수천 수만 명의 셀러들도 다 그 10개 공급사 상품을 가져다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국 똑같은 상품으로 가격 경쟁만 하는 더 좁고 치열한 레드오션에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 감수해야 하는 명백한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기회비용입니다. 아, 네, 이 전략은 나만 아는 독점적인 대박 상품을 찾는 것을 아예 포기합니다. 대신 상표권이나 저작권, 품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확률이 매우 높은 안전한 상품 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법적 스트레스의 7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독창성을 포기하고 안정성과 시스템 효율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이미 판매자는 상점 주인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와,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대박의 꿈을 버리는 대신 악몽을 꿀 확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 그리고 이 안전한 상품들을 제토스 쇼핑몰에 옮겨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다팔자라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실행 프로세스로 이어집니다. 이 다팔자라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상품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업로더가 아니라 리스크를 한 번 더 걸러주는 자동 필터 역할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나온 구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정말 공장 자동화 공정 같더라고요. 제가 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오너클랜 사이트에서 상위 10개 공급사를 지정한 뒤에 토스 쇼핑몰에 올릴 상품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5,000개를 인기 순으로 선택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5,000개라니 이걸 언제 다 고르나 싶었는데 그냥 통째로 받더라고요. 네, 고르는 행위 자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운로드한 5,000개짜리 파일을 다팔자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인 기준과 금지어 필터 등을 통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품들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영상에서는 5,000개 중에 4,300개가 실패 처리되고 700개 정도만 남는 예시를 보여주죠. 바로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점이요? 5,000개 중에 700개만 남는다면 그 필터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모를 대박 상품까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다 걸러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마도 프로그램은 복잡한 법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 같은 특정 브랜드명이나 과거에 저작권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캐릭터 상품 관련 키워드 등을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일 겁니다. 네, 기계적으로.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인 베스트셀러가 걸러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스를 제공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자에게는 9개의 잠재적 베스트셀러를 놓치더라도 10개의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이 필터는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안전제일주의네요. 그렇게 700개가 살아남으면 그 다음은 가격 설정인데 이것도 자동이더라고요. 내 마진율을 20%로 정하고 토스 수수료 9%, 배송비 다 1,000원을 입력하면 최종 판매가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상태 반영이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700개의 안전한 상품들이 제 토스 쇼핑몰에 자동으로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전략의 가장 놀라운 조언이 나옵니다. 뭐죠? 상품을 하나하나 정성껏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24시간 혹은 48시간 동안 계속 켜두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 보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노트북을 48시간 동안 켜놓으라고요? 제 노트북은 아마 불타오를걸요? 이게 무슨 사이드 허슬이 아니라 거실에서 데이터 센터 돌리는 기분이겠네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방식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조언입니다. 토스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품이 하나씩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걸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신의 일은 상품을 고르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시작 버튼을 눌러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즉, 시스템 운영자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품이 제 잠자는 동안에도 알아서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그냥 주문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4번째 단계인 꾸준함과 루틴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단계. 자동 업로드는 준비 단계일 뿐이고 진짜 일은 판매가 시작된 후부터죠. 하지만 이 일조차도 감정이나 순발력이 아니라 정해진 루틴으로 처리합니다. 앞서 말한 초보자의 3번째 장벽, 주문 처리의 혼란을 바로 이 루틴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2번만 주문을 처리하라는 그 조언이요. 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시간에만 접속해서 3가지 업무만 처리하는 겁니다. 3가지요? 첫째, 새로 들어온 주문을 확인해서 오너 클랜에 발주 넣기. 둘째, 어제 발주한 상품의 송장 번호가 나왔으면 내 쇼핑몰에 입력하기. 셋째, 내가 올린 상품 중에 혹시 품절되거나 단종된 건 없는지 오너 클랜에서 확인하고 반영하기. 이 3가지를 하루 1, 2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와, 정말 명확하네요. 밤 11시에 갑자기 주문 들어왔다고 허둥지둥 컴퓨터 켜고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그냥 정해진 업무 시간에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정해진 파트타임 일을 하는 느낌에 가깝겠어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는 한 사례를 드는데 첫 주문에 너무 흥분해서 새벽 2시에 도매처에 발주를 넣으려다 실패하고는 밤을 샌 초보셀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그런 감정적인 소모와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당신을 열정 넘치는 창업가가 아니라 냉철하고 꾸준한 시스템 운영자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이 방법은 대박 아이템 하나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그런 창업 신화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리스크를 극도로 통제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수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설계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재고를 미리 사두지 않는 무재고 유탁 판매로 자본 부담을 없애고 네. 둘째, 검증된 공급사와 자동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셋째,
자동화 업로드와 고정된 루틴으로 운영 부담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통해 특별한 재능이나 물건 보는 눈 같은 감각이 없어도 정해진 구조와 꾸준함만 있다면 컴퓨터를 잘 모르는 50대라도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목표로 해볼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은 옛날 방식으로는 끝났다는 말은 맞지만 이렇게 구조화된 새로운 방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아, 온라인 쇼핑몰은 끝난 시장이 아니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진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당신에게 이 정보가 주는 가장 큰 통찰은 이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위험해 보여서 엄두도 못 냈던 온라인 판매라는 세계도 이처럼 명확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 된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장사꾼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토스 위탁 판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시장은 끝났다는 냉소 뒤에 숨어있던 낡은 방식의 종말이라는 진실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분석한 방법의 중심에는 결국 다팔자와 같은 자동화 도구가 있었습니다. 네, 자동화 도구요. 이를 통해 판매자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상품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고 상세 페이지를 감성적으로 꾸미는 큐레이터의 역할에서 수천 개의 검증된 상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 루틴에 따라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자로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우리는 이 대화에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정체성이 큐레이터에서 시스템 운영자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네, 창의적인 선택과 감성의 영역이라 밀었던 곳에 시스템이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단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당신의 업무나 일상에서 이건 내 창의적인 선택이나 뛰어난 감각이 꼭 필요한 일이야 라고 굳게 믿었던 영역 중 사실은 한 발 물러서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꾸준히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